네, 아는 만큼 보이는 부산의 미술. 조금 더 솔직하고 가깝게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정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PD님이 안 계신 미술 넘치는 부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전부터 접했던 이야기지만 그 최근만큼 기후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탄소 중립의 실천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 미술관에서도 기후변화라는 인류 세대에서 예술에 대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량이라는 문제를 어떤 관점과 태도로 또 대면하고 담론화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국립현대미술관 다원예술 2022 미술관 탄소 프로젝트를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미술관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의 문제에 대해 다루기도 하지만 단순히 탄소 배출량을 수치해 감소에 대한 목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인간 집단의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확장하는 과정을 보기를 제안하는데요. 네, 미래의 지속 가능한 전시 운영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이기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문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고 또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술관에서도 다루고 있는 흔하진 않지만 가볍지 않은 이 이야기를 오늘 미술 넘치는 부산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제 방송 외적으로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번 회차가 좀 유독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전시 리뷰 전에 이 탄소 배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예지 씨와 나눠볼까 하는데 어떤 평소에 접했던 탄소 배출과 관련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뭐 이슈? 아니면 어떤 나의 실천적인 노력? 그런 인식이 평소에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탄소 배출이라고 하면 약간 사회적으로 들려오는 거는 이제 지구를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항상 많은데요. 이번에 이런 걸 관련해서 현대모터스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니 조금 기대가 되면서도 조금 궁금했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전시를 보러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탄소 배출을 잘 풀어가고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보겠다. 이런 생각이 또 있었군요. 네. 언니는 어떠셨는지요? 이제 저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 우리가 업무적으로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매뉴얼을 구축하면서 드는 생각이 언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맞죠. 이제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이미 탄소 배출이기 때문에 탄소 맞죠. 배출을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건 큰일 났는데. 이제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노력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점이 있는데 그렇기에 이제 이런 대기업들의 노력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들이 움직여줘야지 개인들도 조금 스파트를 받아서 또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 탄소 프로젝트가 이 전시 관련 활동과 이제 연계되어서 발표, 토론, 워크숍 등 여러 형식 논장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부산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창의력과 맞아요.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상상해보고 또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는 전시가 이제 운영되고 있죠. 네. 이번 전시가 운영되고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이색적인데요. 에티가 오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어디이죠? 일단 이 공간은 현대 모터 스튜디오 부산인데요. 이제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해 있고요. 디자인 투 라이브
다이라는 컨셉 아래 자동차 디자인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상 속 디자인 전반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 전시를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가는 미술관과는 조금 다른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현대모터 스튜디오 어떤 좀 저희가 가봤었을 때 굉장히 공간이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었었는데 네, 좀 소개를 또 전시장분들께 한번 드려볼까요? 네, 일단 이 전시는요. F1963 건물 바로 옆에 예스24라는 옆건물로 길이 있는데요. 거기를 따라가면 첫 번째 전시를 보러 가는 중에 미디어 월 크리에이티브 월이라는 대형 스크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F1963을 진입을 해서 길을 따라 전시장을 향해 이제 가는 길에 딱 엄청 미디어 월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오, 굉장히 그 어떤 영상이 계속 상영이 되고 있었어요. 맞아요, 어떤 맞아요. 영상이었죠? 이제 이 화면에는 어떤 사람으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달리며 물질에서 자연 그리고 세포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네. 이 영상을 지나 바로 앞으로 가면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카페 바로 앞에 높은 계단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전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전시장은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2층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2층 전시장을 입장하면 안내 데스크를 기준으로 앞으로 나열되어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이 전시장은 복층으로 운영이 돼 있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갈 때는 계단 혹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장이 이제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2층과 3층이 되고 이 공간들을 오갈 때는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현대모터 스튜디오라는 곳은요. 부산점이 2021년 4월, 작년 4월에 개관했다고 하는데 네.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4번째 기획전이라고 합니다. 네. 전시 제목이 헤비타트 1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낯선 느낌을 받았는데 예지 씨는 또 이 제목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저는 이제 보통 영어로 전시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한국어가 조금이라도 이제 해석본이라도 옆에 해서 같이 두시는데 헤비타트 1 딱 이렇게만 적혀 있고 별다른 뜻이 적혀 있진 않아서 그냥 뭐지? 이런 느낌으로 조금 좀 신기하게 바라봤었습니다. 네. 그래서인가요? 부제가 있습니다. 아. 제너레이션 1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세상. 이 제너레이션 1은요. 이 전시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페르소나인데 제너레이션 1을 또 이쪽에선 미래 세대를 그렇게 지칭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이제 미술관에서는 되게 이 페르소나가 열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도 없는 그런 페르소나라서 작품을 대할 때 이런 열린 관점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지점이 있는데 이 미래 세대라는 페르소나는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뭐든지 이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라서 조금 전시를 대할 때 명확했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제너레이션 1이 지속 가능한 세상을 꿈꾸려면 이 주거 솔루션, 지금도 문제잖아요. 그죠, 문제죠. 이 쉘터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된 이 현대모터스, 현대자동차가 전시를 통해서 어떤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향유하는 터전으로서 모든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이거를 어떤 주거지 쉘터로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주제가 어떻게 되죠? 주제가 탄소 중립 시대를 살아갈 첫 세대인 제너레이션 1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2개의 작가 그룹과 함께 이 구현한 쉘터 솔루션. 발음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쉘터 솔루션. 네, 작품을 통해 예술적인 창의력과 과학적인 이 기술이 결합된 미래를 상상해보고 또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고민하는 전시들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죠. 네, 이 2개의 작가 그룹이 5개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작가 그룹을 한번 좀 소개를 먼저 해볼까요? 이제 작가분들이 두 팀이 있으신데요. 에콜로직 스튜디오와 바레라는
이제 팀이 두 있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에콜로직 스튜디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분들은 클라우디아 파스케로와 마르코 플레토라는 분들이고요. 2005년 영국 런던에서 만든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특화된 건축과 디자인 혁신 스튜디오입니다. 이제 도시 녹지화를 구현하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고요. 2021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빛 바이오붓, 포토신세틱과 커튼, 에어버블, 바이오 팩토리 등 인간과 자연이 도심 속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생태학적, 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역시 현대모터 스튜디오 밖에 쿵소리들. 현대모터 스튜디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무려 베니스 맞습니다. 비엔날레 이 수상을 하신 분들을 모셔오고 키야. 또 굉장히 풀어나가는 작품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굉장히 에콜로직이라는 직관적인 이름을 가지고 맞습니다. 또 생태적으로 맞습니다. 작품을 풀어나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네. 네, 이어서 국내의 작가 그룹이죠. 네, 발해는 어떤 활동을 해온 작가인가요? 이 발해분들은요,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도시의 환경과 시간, 즉 사물의 생산과 순환 체계에 관심을 두고 2014년 리서치를 기반으로 건축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으신데요. 네. 이제 최근에는 건축과 상호작용을 고찰하여 조립이라는 설계 및 제작 방법론과 공기로 표현되는 비건축적 재료의 결합을 통해 가벼움의 건축을 실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또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시에서도 그런 것, 이분들이 해오셨던 전시 작업에서도 네. 굉장히 조금 인상 깊은데 응. 네, 한번 또 소개해 주실래요? 첫 번째로 개인전에서 네. Assembly of Air라는 이제 전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원과의 협업을 통해 선보인 에어빈 파빌리온, 네. 마지막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 중인 에어빈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굵직굵직한 두 개의 작가 그룹을 소개를 해주셨고 맞습니다. 이 작가 그룹이 풀어나갈 제너레이션 1을 위한 셀터 솔루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에콜로직 스튜디오에서는 3개의 작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트리원이라는 것과 호르투스 엑스라지 아스타잔틴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포토신세티카 워크인데요. 정말 이 이미지와 함께 우리 전시장에서 소개해드렸다면 좋았겠지만 맞습니다. 이 오디오를 중심으로 진행이 네. 되기에 하나의 어떤 특징적인 서로가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 정도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호르투스 엑스라지 아스타잔틴이었죠. 네. 어떤 작품이었나요? 이 작품은요, 도시의 빌딩 숲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작품인데요. 젤리화된 알게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이제 3D 모델링을 통해 제작이 되었으나 소재가 친환경적인 전분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모형이라 전시 이후에 폐기되었을 때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었어요. 민원부에서도 원래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본을 이렇게 맞습니다. 파일로 구성하고 있고 저희 이면지 활용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를 보고 또 느꼈던 생각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이 설치물을 미래의 빌딩으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공간의 영상이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제 왜냐면 거기 보여준 모델링이 이제 울퉁불퉁하게 크게 만들어져 있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울퉁불퉁한 돌기 형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수한 장치가 없으면 안쪽으로 드나들기가 되게 어렵게 돼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분들이 구현하신 이 건축물의 형태가 모양이 굉장히 이제 다채로워서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이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걸 실현했었을 때 그런 고민 지점을 예지 씨가 피드백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에콜로직 스튜디오라는 말답게 이걸 생태학적으로 풀 때 어떤 중요한 소재가 이 알게라는 것이었는데 이 알게 혹시 어떤 건지 기억나요? 알게가 그 산호초 해조류 해조류 애들인데 얘네가 이제 먹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맞아. 젤리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막 그런 전시 보여주시면서 이거 먹을 수 있으세요? 이러길래 진짜 먹이는 건 아니겠죠? 하고 쳐다봤었어요. 그런 해조류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들을 이제 녹색에 띄는 그거를 이제 알게라고 하는데 그렇게 액체화 시켜서 계속 공기 중으로 산소를 뿜어내는 작품도 있었었고 맞습니다. 이렇게 또 젤리 덩어리로 이렇게 구현하는 작품이 이게 아니었나 하고요. 이어서 발에 그 어떤 2층 전시장이 쫙 펼쳐져 있으면 첫 번째 구간이 에콜로직 스튜디오고 두 번째 구간이 이제 바레인데 맞습니다. 바레에는 이제 두 작품을 봤고요. 에어 오브 블룸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인헤비팅 에어 아까 설명해줬다시피 그 공기와 어떤 조립의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한번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이 작품은 일시적으로 공간이 필요할 때 결합하고 해체하는 쉘터를 형성하고자 하는 작품인데요. 작은 크기의 로봇 유닛인 에어리라는 친구가 모이고 흩어지면서 공간이 결합하고 해체되는 형태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네. 작품을 보면 느낄 수 있던 게 있었는데요. 이제 동굴 형태와 동시에 유목민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이제 주거 공간을 형성하는 형식을 이제 보면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고 다른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명칭되어 있는 것을 보아 동굴 형태 이외에도 독특한 건물의 형태가 기대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떤 새로운 주거 솔루션을 제안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앞선 바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친환경 소재를 중심으로 맞아요. 했다면 이 바레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쉽게 결합되고 흩어질 수 있는 것을 어떤 솔루션으로 제안을 하는데 맞아요. 보통 이렇게 결합됐었을 때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이렇게 둥근 돔? 맞습니다. 동굴 형태이다 보니 우리가 이제 사람은 동굴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어떤 시멘트에 네모 반듯한 맞아요. 이런 곳에 살다가 다시 이제 동굴로 돌아가는구나. No. 약간 어떤 또 순환의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맞습니다. 작품이 맞습니다. 아니었나 하는데 전시장 굉장히 시설 좋고 맞아요. 깔끔합니다. 공기가 정말 맑은 것 같았어요. 피부가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전시장이 또 그 입문하시기라고 해야 되나? 들어가셨을 때 굉장히 그 장벽이 높은 곳이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평상시에 이제 그런 질문 하신 분들 계셨어요. 미술관에 가고 싶은데 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이제 이렇게 어떤 너무 규모가 크지 않은 또 너무 작품 수가 많으면 또 어지럽거든요. 맞습니다. 요 정도 적당하게 작품 있고 시설 깨끗하고 이런 곳에서 전시를 또 입문하시기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때 여기 현대모터 스튜디오 전시장을 이용할 때 꿀팁 한 가지씩 좀 소개해 드릴까요? 정말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뭐죠? 이 꿀팁 덕분에 혜택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와우. 그 안내 데스크에 가시면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막 이제 도슨트 분들이랑 말씀드리기 전에 전시 와보신 적 있냐? 이런 걸 물어보고 설문조사를 나중에 끝나고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데스크 바로 앞에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전시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QR코드를 인식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이제 1층 카페에서 마실 수 있는 3,500원짜리 커피 쿠폰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걸 들고 가가지고 다른 음료수로 교환해서 먹을 수가 있어서 저는 가가지고 이제 바닐라 라떼를 시켜서 1,000원만 내고 싸게 먹었습니다. 보통 이제 3,500원 기준에 네. 달하는 음료를 맞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데 다른 음료도 차액을 지불하면 맞습니다. 이용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이제 또 소개를 해주셨을 때 도슨트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흔히 미술관에서 만나신 도슨트를 해주시는 분들을 여기 현대모터 스튜디오에서는 그루라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루분들이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딱 전시장 입장하면은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설명을 도와주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엄청 이 설명을 통해서 작품을 한번 보고 두 번째는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작품을 한번 보고 맞습니다. 세 번째는 집에 돌아가면서 책자를 한번 보면서 맞아요. 전시를 같은 전시를 세 번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요. 현대모터 스튜디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헤비타트 1 내년 1월까지 전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또 한번 새로운 기획으로 또 바뀌지 않을까. 내년쯤에는. 그쯤 네네네. 요 전시 바뀌기 전에 한 번쯤 가보시는 거 굉장히 음. 추천드립니다. 네, 날 좋을 때 이제 또 시원해지는 지금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앞에서 정원에서 이야기하면서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인즉슨 F193 굉장히 다채로운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현대 모터 스튜디오 이외에 다른 곳들도 함께 맞습니다. 가보시고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전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2년 10월 부산의 전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2년마다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미술전람회인 부산 비엔날레가 9월에 개막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기다리는 소식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번 전시는 물결 위에 우리라는 타이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부산의 도시 골목 이야기가 세계의 도시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관점을 제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라고 하는데요. 네, 부산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전시가 진행되는 장소도 매우 다채롭습니다. 부산 현대미술관부터 부산항 제1부두 그리고 영도와 초량의 전시장이 구성되어 있어 부산스러운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참고로 부산 현대미술관과 부산항 제1부두는 티켓 발권을 통해 이제 관람이 가능하고요. 영도와 초량의 전시장은 티켓 없이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사전에 미리 정보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11월 6일까지 65일간 진행되는 비엔날레 2년마다 찾아오는 소식이기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부산 비엔날레는 미술 넘치는 부산에서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10월에 전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 소식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술 넘치는 부산 현대모터스 스튜디오에서의 헤비타트 1 전시 리뷰와 부산 비엔날레 전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칩니다. 네, 이번 회차를 통해 전시에서 말하는 창의적이며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향유하는 터전을 함께 상상해보고 또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수정 그리고 예티였습니다. 저희는 부산의 새로운 미술 소식을 가지고 9화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잘 들으셨다면 051 FM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